11월 12일 월요일 김성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지난 9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 끝내 숨졌습니다. 짧은 인생 조국을 위해라고 첫 장에 쓴 노트를 지니고 다니면서 검사와 대통령이 자기 꿈이라고 말하던 20대 청년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생사를 넘나들던 45일 동안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고 무려 40만 명 이상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른바 윤창호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윤창호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앞으로 필요한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지난 주말이었죠. 그 음주운전 사고로 45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 발인식이 있었는데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서 숨지게 했던 가해자는 구속이 됐는데요. 일단 이 가해 운전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우선 9월 25일 날 있었던 사고 때문에 이 가해 운전자는 본인도 다쳤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구속도 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맞아요. 일단 그 윤창호 씨가 사망하지 않고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로 사실은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윤창호 씨가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 죄명이 변경이 돼서 위험운전 치사죄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음주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 운전하면서 사람을 친 경우에는 특가법상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부터 30년까지가 이제 최장적인 그런 형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장 최하한의 그런 형을 선고받는 데 그친다. 이것이 가장 문제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위험 운전 치사죄가 그렇죠. 이제 명칭인데 이게 너무 관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과실치사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정당하게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거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음주를 해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고의가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업무상 과실치사죄인 경우에 보통 이제 5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는 거는 좀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상한을 30년을 정해놓은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실보다는 좀 높게 그 사람을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박혀 있는 건데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나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했냐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로 사람을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65명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 해에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44.1%이고 또 그 중에서도 평균 선고형은 15.1개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한 3, 4개월 정도만 더 그 사람이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 사실은 이제 풀려나는 셈이었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은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관대하게 자꾸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계속해서 하고 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윤창호법이 사실 이제 발의가 되어서 15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그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사실은 상당히 형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좀 더 정확하게 그 단죄할 수 있는 법이 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로도 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음주 운전을 했었을 때 지금 굳이 사람을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해도 정식 재판으로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 강화된 이후에도 10%가 안 됩니다. 전체 음주 운전자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8.7%예요. 강화된 게. 그리고 음주운전에서 1심 선고가 전체 중에서 이제 벌금 나오는 재산형이 벌금입니다. 88,668명. 그리고 그 자유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징역이나 금고까지 가는 게 8%가 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 음주운전이 그냥 벌금 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윤창호법 사실은 친구들이 네. 이 이름을 갖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호소를 했다잖아요. 이 내용을 갖다 좀 짚어봐 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는 현재까지는 이게 아직 이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0.05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0.05부터 0.1까지는 면허 정지 그리고 네. 벌금을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0.2%까지는 면허 취소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때까지도 거의 대부분은 벌금형을 선고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으로 0.03%부터 처벌하자라고 하는 지금 안이 나와 있는 거고요. 예. 또 0.2%가 아닌 0.13% 정도까지만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거고 그 이상이 되면은 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든 안 났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바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범 우려자에 대해서 자동차를 압수하겠다. 예. 또 가중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 기준 강화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2회 정도 위반하면 초범으로 그냥 봤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한 번만 위반해도 초범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게끔 하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교통사고 치사죄를 적용을 했죠. 교특법상. 예. 근데 이번에는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사실 예.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 그래요. 그 몇 가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저기서 보면은 이제 가중처벌 기준 강화는 사실상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그렇죠. 거라서 이렇게 3번이 되든 2번이 되든 크게 와닿지 않는데 초범 기준 강화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처음에 걸리게 되면 초범이기 때문에 봐준다는 거죠. 그렇죠. 벌금 같은 걸 선고하더라도 아주 낮은 형으로 선고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게 2번 정도 되더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처음 이 법을 위반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행동하겠다, 대우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령 지금은 대개 뭐 음주운전을 해서 네. 0.05죠. 그렇죠. 0.05 이상 이제 나왔다라고 네. 한다면 벌금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이 그렇죠. 일반적인데 이게 너무 가볍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서부터도 좀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좀 강력하게 이렇게 재산형을 갖다가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 상해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초범서부터라도 강력하게 금고형 이상을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고 제가 사건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한 4-5번 음주운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 거의 그냥 실형 한 번도 안 산 적도 있고요. 예,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 초범 기준이라든가 가중처벌 기준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예. 이번에 이제 발의된 윤창호법에서는 한 번만 잘못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하자. 예. 결국 바로 소주 그겁니다. 한 잔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이제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그래서 거죠. 실제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구속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목이 보면은 이제 자동차 압수 지침을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초범 기준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사망 사고 때 살인죄 적용하는 거. 이게 그렇죠. 이제 실질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 뭐 15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들하고 국회의장이 만나서 그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봤답니다. 다른 예. 것들에 대해서는 예.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도 15일 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당장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예.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니까요. 그 맞춰가지고 생각해보면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그렇게 그러니까 15일에 통과를 시킨다 그래도 네. 이 부분이 누리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그 병실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너무 편하게 잘 병실에서 지내시더라고요. 과자 드실 거 다 드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법으로 뭐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거요. 할 수 없죠. 이게 소급 적용이 안 그렇죠. 되니까. 이 사람은 0.083%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이 법이 뭐 발의가 돼 본회의가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이전의 행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사실은 이게 이 법이 사후 적용될 수가 약방문이에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지금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거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0.05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맥주 한두 잔
뭐 이제 소주 한 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조금 이게 달라가지고 다르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막 맥주 한 5잔 마셔도 0.05가 안 나오는 사람이 간이 있더라고요. 튼튼하신 분들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인류적으로 말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0.03으로 내리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예. 사실 윤창호법 발의되기 전에도 0.03으로 내리겠다라고 하는 법무부 지침도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그게 통과가 안 됐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면서 맞습니다라고 하지만 또 실제 법이 통과될 때쯤 되면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로비도 들어오고 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음주운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용재 의원을 보더라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짓이니까 뭐 자기한테는 항상 관대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음주에 대해서 좀 관대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형 기준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실질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그리고 캐나다, 미국, 일본 다 16년. 이게 이제 최고 형량을 기준으로 해서 여태껏 나와 있는 것들로 봐서 최고 형량이 한 3년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그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사죄를 저지른 사람이 60몇 명이었는데 예. 그들이 평균적으로 실형을 산 비율이 15.1개월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식으로 이제 사망케 한 사람의 경우에 3년 정도 받았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1년 이하의 혹은 집행유예 받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캐나다나 미국이나 일본을 보게 되면 15년, 16년, 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완전히 이해가 다르죠. 안 되는 게 과실치사 같은 경우도 5년, 6년이 쉽게 나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음주운전을 했는데 3년이 겨우 최고 형량으로 여태껏 한 번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방지를 네. 위해서 더 강화시켜야 될 건 없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량을 높게 때려서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교육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교육이 뭐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처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신병으로 규정을 해서 오히려 좀 치료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번 개정되는 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과실이 아니라 이거는 고의다. 살인이다. 예.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창호법이 통과된다면 일단은 어떤 효과가 좀 기대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음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관대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네. 또는 그것을 실수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국민적 결단이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한 명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도록 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해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검사가 되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윤창호 씨의 꿈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떠남으로써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고맙습니다.